안녕하십니까, 덕꿀입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동영상 목록을 하나 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한올바이오파마 기업 분석 위주로 또 올리는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제가 여러분들과 장기 투자 철학을 공유하는 부분이 조금은 부족할 것 같다고 느껴서 장기 투자 철학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서로 공유하면서 투자 철학을 실현하는데 서로 힘이 될 수 있는 채널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따로 동영상 폴더를 제작 목록을 따로 만들어서 한번 시리즈까지는 아니더라도 꾸준히 한번 공유를 투자 철학을 공유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이 지금 장기 투자를 원하고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장기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죠. 근데 우리나라 시장 환경이 장기 투자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환경은 아니다 보니까 장기 투자를 실제로 우리나라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통 보면 물린 사람들이 장기 투자를 많이 한다. 물렸으니까 어쩔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사실 그건 장기 투자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운 게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죠, 사실. 적극적으로 투자를 더 하거나 뭐 속히 말하는 물타기라고 하죠. 물타기를 더 하거나 뭐 그러지도 않고 그냥 샀는데 물렸으면 가만히 놔둔다. 본전 오면 판다. 뭐 이런 느낌으로 사실 그런 분들은 본전화도 잘 못 파는데 그런 철학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이게 철학이라고 할 수도 없죠, 사실. 자기가 철학을 가졌으면 그렇게 물렸을 때 더 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겠지만 아니면 차라리 손절을 하시든지요. 본인만의 철학이 확고하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마이너스 됐다고 일단 갖고 간다. 처음에는 갖고 갈 생각도 없었는데 한 일주일 뒤에 오를 줄 알고 샀는데 마이너스 돼버렸으니 일단 갖고 간다 하고 계속 놔두시는 거. 그거는 장기 투자라고 보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은 지금 많은 주주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미국 시장도 많이 넘어가기도 했고, 주주분들이 미국 투자를 많이 하죠. 지금 미국 주식 나스닥이나 S&P 500이나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최근에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뭐 주춤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게끔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장기 투자를 하면서 미국으로는 많이 이득을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 또한 고민도 많이 되긴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언제까지 빠질 것인가? 미국은 언제까지 오를 것인가? 이게 참 한 1년 전, 2년 전에도 같은 생각을 했지만 미국이 그때도 최고점으로 보였지만 더 올라갔고요. 우리나라는 뭐 더 올라갈 줄 알았지만 안 올라갔고요. 오히려 떨어졌죠, 작년에 비해서. 그런 걸 보면 참 미국이 오늘이 저점인가? 내일이 또 고점을 갈아치우려나?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또 작년에 했던 생각을 올해도 하면서 내년에 또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지금 거의 분위기가 포모 현상까지 온 것 같거든요. 모든 주식 투자자들이 국내 투자자들은 외국으로 미국으로 많이 지금 옮겨가고 있고 미국 주식을 안 하면 바보처럼 느껴지는 지금 분위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사를 하나를 제가 보고 있는데 보이시죠? 증시부진의 주변자금 뚝, 예탁금, 신용자금, 신용잔고 올 들어 1조 원 감소했다. 자, 이런 기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순히 그냥 감소했다더라. 우리나라 진짜 안 되지. 뭐 미국으로 많이들 가지. 여기 보시면 서학개미 미국 주식 매수세 이어져 올해 13조 원 누적 순매수라고 돼 있잖아요. 참 미국으로 많이 갔다. 우리나라에서 돈 많이 빠져나갔네. 그래, 우리 코스피는 안 되지. 참 섭섭하지만 이게 현실이구나. 나도 가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저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게 저는 생각보다 사실 이 미국에 투자를 하려면요. 일단은 기사를 잠깐 봐볼까요? 일단 기사를 보면 쭉 다른 것보다는 일단은 이게 지금 코스피가 올해 대비 이만큼 하락했거든요. 코스피 코스닥이. 참 심각한 상황이고 이게 지금 보면 대외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이 겹친 한국 증시의 빠른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한국예탁결제원이 국내 투자자가 올해 들어 28일까지 미국 주식을 94억
달러 정도, 94억 9천이니까 95억 달러 정도 되네요. 약 13조 원을 순매수한 걸로 결제가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참 어려운 환경인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주식이 그만큼 많이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면 미국으로 다 어차피 전 세계 돈은 미국으로 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투자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개인 포트폴리오의 비중의 문제거든요, 사실. 지금 이 정도 기사를 보고 나도 따라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 모든 자금이 미국으로 다 간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억 있는데 1억을 다 미국으로 옮겨야겠다. 이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사실 이런 기사가 나오면 오히려 국내 자금 돈 많이 빠져나갔네. 이게 반대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특히 장기 투자자들은 한없이 떨어지는 주식은 없고요. 한없이 올라가는 주식도 없습니다. 뭐 미국도 한없이 올라가고 있다고 표현을 할 만큼 많이 올라갔지만 우리나라도 한없이 떨어지지만은 않을 거거든요. 나중에 미국이 더 오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똑같이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모멘텀이 없다고는 하지만 뭐 개개별 종목들을 보면 잘하고 있는 회사들도 많거든요. 근데 미국이 좋다는 이유로 미국으로 다 돈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국내 좋은 회사들의 주식 가격도 많이 못 올라가고 있는 것들도 많아요. 이런 점들을 좀 따져보면 이제는 우리나라 주식으로도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 20% 오를 동안 우리나라가 10% 오를 수 있겠지만 그럴 수는 있겠지만 떨어질 확률은 미국이 더 높지 않나. 예를 들면 나스닥이 10% 빠질 때 코스피가 10% 빠질까요? 글쎄요, 지금도 많이 빠져서 뭐 5% 빠지면 많이 빠질 것 같은데 예를 든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각자 판단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뭐 나스닥이 10% 빠지고 코스피가 20% 빠질 수도 있죠. 근데 코스피가 20% 빠지면 그건 또 너무 싼 거예요. 또 그땐 또 살 수 있어요. 사실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주식이 덜 떨어질까? 덜 떨어진다는 거는 덜 올랐을까? 라는 걸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더 오를 수도 있죠. 뭐 한국보다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중의 문제거든요. 우리나라 코스피 주식을 조금 늘릴만 하기도 하다. 이 얘기입니다. 미국 주식이 아예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미국에 어느 정도 펀드나 뭐 주식이나 투자를 하고 싶으면 미국에도 하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있죠. 계속 올라가니까요. 근데 그거를 내 전 재산으로 따라잡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다. 사실 미국 개별 주식을 산다는 건 정말 리스크가 크거든요. 왜냐면 제가 미국에 있는 회사랑 통화를 하기도 어렵고요. 미국에 있는 회사의 속속들이 모든 정보를 다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사업보고서 보듯이 미국의 사업보고서를 일일이 다 확인하고 기술적 용어들 다 체크하고 단어들 확인하고 분위기 업황 확인하고 하는 게 사실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국 주식을 개별 주식으로 한다는 정말 어렵고 하시더라도 뭐 ETF나 아니면 뭐 나스닥이나 S&P 500을 모두 통째로 사버리는 그런 ETF 상품들, 지수에 투자하는 패시브 전략으로 가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이제 비중의 문제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적당히 바닥을 다지고 신용잔고도 감소하고 있고 예탁금도 감소하고 있다는 거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잘 안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기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생각을 하면요. 이게 사실 감정은 조절이 힘들죠. 감정은 미국으로 가고 싶어요. 사람들 모두 다. 근데 이게 내가 컴퓨터 앞에서 미국 주식을 보고 있는 나를 밖에서 제3자가 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육체랑 자아랑 살짝 분리해서 그 영화 보면 보통 영혼이 빠져나와서 이제 영혼이 내 모습을 보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보시면 미국 오른 주식과 한국에 아주 많이 떨어진 주식들을 보면 내가 육체가 어디로 투자하는지를 보면 따끔하게 한마디 해줄 수도 있습니다. 영혼은 야, 너 미국 그렇게 올라가는데 미국 또 살 거야? 미국의 비중 100% 늘 거야? 그건 아니지. 오히려 떨어진 한국, 지금 예탁금, 신용잔고 다 떨어져서 아무도 안 쳐다보는 한국을 좀 사는 게 낫지 않겠어? 라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조언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중의 차이긴 한데 어찌됐든 우리나라는 지금 아주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조차도 뭐 상법 개정이 안 됐다 아니면 뭐 국장은 뭐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모든 자금이 지금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그런 얘기는 손절도 많이 쳤을 거고 에이 나 주식 안 해 하고 포기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없이 떨어지는 주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의 차이인데 제 생각에는 코스피가 좀 기회가 이제 올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기사를 보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사를 하나 보여드렸고, 다른 기사를 또 보시면 역대 최악의 시장평가, 올해는 산타클로스도 코스피 피해간다. 이거는 전망이잖아요. 그죠? 역대 최악의 시장평가. 참 좋은 말입니다. 기회가 아직 많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역대 최악의 시장평가. 안 좋은 얘기 다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역대 저명한 투자자분들, 뭐 피터 린치나 워렌 버핏이나 모든 유명한 투자자분들의 조언을 보면 뭐 시장에 피가 낭자할 때 사고 기쁨과 축복에 축복을 터뜨리고 있을 때 팔아라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역대 최악의 시장평가라는 거는 많이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빠진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스피 피해간다고 산타클로스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더 빠진대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시장이 공포에 많이 휩싸여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좋은 회사들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맞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판단이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판단을 하셔야겠지만, 밖에서 이성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남들한테 투자 조언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 미국 더 올라가니까 나스닥 사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올라가길 바라는 마음, 미국이 지금까지 올라왔으니까 더 올라갈 거야 라는 내 원하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 추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에서 많이 빠진 기업들 중에서 내가 잘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은 사실 시장에 악재가 많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떨어지니까 그냥 내 기업도 떨어질 것 같아 라는 생각밖에 없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 기업을 잘 알고 있으면 굳이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판단해서 미국이 더 갈 것 같네, 그러면 내가 이 기업을 잘 알지만 미국이 더 갈 것 같으니까 사야지 라는 건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사실 투자를 감정으로 하면 실패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근데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미국 더 오를 것 같지만 내가 좋아하는 회사, 내가 잘하는 회사 주식도 많이 빠졌어. 나는 그거를 매수를 천천히 해볼 거야, 모아가 볼 거야. 이거는 이성적인 판단이죠. 사실 공포에 휩싸인 시장에서도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 아는 주식을 매수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감정에 휘둘렸다면 더 빠질 것 같아서 못 샀을 거예요. 근데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역대 최악의 시장평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을 때 매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올라갈 때는 또 코스피 사상 최대치 앞으로 더 간다, 뭐 3천 코스피 4천 간다 이런 얘기 나올 때는 반대로 조심해야겠다. 그때는 뭐 중국을 생각해 볼까? 중국 뭐 최악, 트럼프한테 당해서 최악이다 이럴 때는 또 중국의 기회가 또 많을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또 반대로 해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반대로 하셔야, 이성적으로 하셔야 내 돈이 안 잃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면서 안 잃을 수는 없죠. 뭐 손절을 쳐서 잃는다 이게 아니에요. 평가 금액만 따지면 마이너스가 안 될 수는 없어요. 주식이 어떻게 마이너스가 안 됩니까? 제가 그럼 바닥에서만 계속 사야 되는데 무슨 제가 바닥 메이커도 아니고, 그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을 하셔서 공포에 매수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더 공포가 올 수도 있습니다. 더 공포가 오는데 매수를 못한다? 그러면 그 기업에 대해서 내가 자신감이 없고 기업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기업들 저평가됐을 때 살 수 있는 용기와 더 떨어졌을 때 더 살 수 있는 용기와, 만약에 마이너스 60% 70% 돼도 난 이걸 살 거야 라는 마음으로 처음에 매수를 시작하신다면 돈이 불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시장 분위기를 역으로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날이었어요, 오늘이. 그래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조금 재밌는 느낌으로 제가 이제 한올바이오파마를 검색을 해봤는데, 여기 보시면 종목 토론방이,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서 종목 토론방이 지금, 여기 지금 위에 있는 종목 토론, 최근 일주일간 138개의 토론이 올라왔어요 라고 돼 있잖아요.
알테오젠을 한번 쳐볼까요?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면 일주일간 몇 개냐면 5,500개예요. 와, 130개랑 5,500개 차이가 거의 한 40배 가까이 나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테오젠 사람들 아는 대로 다 알고 소문 다 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알테오젠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알테오젠 너무 좋은 기업입니다. IV 제형을 SC 제형으로, 정맥 주사 제형을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전 세계에 할로자임이랑 알테오젠이랑 두 개밖에 없잖아요. 참 우리나라 기업으로서 정말 대단한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머크의 키투르다 임상을 알테오젠 기술을 접목해서 SC 제형으로 바꾸는 임상을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 확장 임상도 계속 들어갈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알테오젠의 종목 토론방 개수가 5,569개예요. 이 정도면 사람들이 알테오젠 좋다는 거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주식을 만약에 뭐 살 수 있죠. 미래 20년, 10년, 20년을 보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모든 사람들이 좋은 회사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한 5만원, 6만원대였나요? 그때는 이 기술이 똑같았어요. 뭐 회사가 달라졌습니까? IV 제형을 SC 제형으로 바꿔주는 기술은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머크라고는 하는데 좀 모르겠네. 머크 아닐 수도 있으면 어떡하지? 하고 안 샀어요. 근데 그게 굳이 머크가 아니더라도 이 제형 변경은 기술력이 IV를 SC로 바꾼다는 건 제약회사에서 엄청나게 욕심내는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를 사람들이 모를 때는 사도 돼요. 그때는. 왜냐면 리스크가 좀 적어요. 사람들이 알게 되면 이제 막 올라가더라도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살만합니다. 오히려. 근데 지금 일주일에 5,500개의 글이 올라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알테오젠을 매수를 이때 한다? 뭐 5년, 10년 모아가겠다 하면 오케이입니다. 나중에 기업 가치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난 10년간 모아갈 거야. 오케이입니다. 근데 나는 28만원, 35만원, 40만원까지는 금방 갈 것 같은데 한 3달 뒤면 가지 않을까? 리스크도 다 해소가 되고 하면 가지 않을까? 머크가 진짜 처방을 하면 올라가지 않을까? 하면서 만약에 한 3달 뒤에 팔아볼까? 하고 사신다면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주식 가격에 반영이 많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게 이래서 앞에 앞날이 지금 주식은 진짜 보기 힘든데 장기 투자를 하려면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좋은 회사를 사는 거는 맞는데 가격이 중요해. 가격이 사람들이 소문이 다 퍼진 상황에서 살라 그러면 비싸요. 좋은 회사인지 다 알고 사람들이 다 샀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비싸요, 비싸. 근데 아까 한올바이오파마는 100몇 개였잖아요. 한번 알테오젠 종목 토론방을 보시면 지금 이게 오늘 12월 1일자 오늘 올라온 것들이 있네요. 10번까지 가보시면 이 게시물이 한 개, 하나, 둘, 셋, 네 개, 그러니까 20개씩 있는데 10개면 200개거든요? 10번 칸이면? 근데 어제 올라온 저녁, 그러니까 24시간 만에 7시니까 7시 40분이 그때 그리고 9시. 그러니까 거의 25시간 만에 200개 글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테오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 비싸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건 비싸고, 한우를 보시면, 보세요. 12월 1일 하나, 30일 하나. 아이고, 누가 하루에 하나씩밖에 안 올리셨네. 29일은 조금 많이 올라왔네요. 29일은 좀 많이 올라왔고, 보시면, 6번째 칸만 넘어가도 26일, 25일. 10번 칸으로 똑같이 넘어가 볼까요? 얘는 일주일도 더 됐어요. 22일이면 일주일 좀 넘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한올바이오팜을 아는 사람들은 꾸준히 모으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한올을 다들 알지 않을까? 다 알고 있는 주식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왜냐면 나도 아는데 다른 사람 당연히 알겠지 이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겸손하신 분들은. 근데 이 객관적인 숫자로 비교를 해보면 아직 아예 몰라요. 사람들이. 토론방을 보시면 뭐 종토방 이거는 제가 거의 안 봅니다. 안 보고 오늘 그냥 심심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알테오젠이랑 한올바이오파마랑 게시글 자체가 너무 차이 나서 이건 재밌어서 유튜브를 한번 말씀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눌러본 거고 전 종토방을 아예 안 봅니다. 봐서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보시면 이게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객관적으로 한올은 조금 올라도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요. 그때 5만원 갔을 때도 한올 얘기 거의 안 나왔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관심이 알테오젠에 다 쏠려 있어가지고 한올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받아주지도 않아요. 알테오젠 얘기가 또 나와서 그거 또 받아치느라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 분위기에서는 사실 다른 바이오 중 뭐 유한양행이든 SK바이오팜이든 큰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 주식이야 워낙 든든하고 튼튼한 회사니까 크게 등락폭이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한올처럼 조그만한 회사인데 뭐 2조 가까이 되니까 1조 8천억이네요. 1조 8천억이니까 뭐 작은 회사라고 할 수도 없죠. 뭐 그렇다고 큰 회사라고 할 수도 없는데 중소기업 정도 됩니다. 뭐 중견기업 정도 되죠. 중견기업 정도가 소문이 하나도 안 퍼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제가 알고 있기론 모멘텀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계단식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도 잘 모른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또 알테오젠처럼 28만원까지는 아닐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35,900원이 내년에 한 8만원, 9만원 얘를 높이 잡으면 6만원, 7만원, 8만원씩 가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한올바이오파마? 이거 2배 됐네 올해? 꽤 잘 왔네 하고 그때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때 조금 더 살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게시글이 막 300개 일주일 만에 300개 400개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회사가 갑자기 뭐 15만원 16만원 이렇게 가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때부터 와 한올 진짜 좋네 더 가겠는데 와 임상 확장 계속되네. 지금 뭐 자가면역 질환 질병이 5개밖에 허가가 안 났는데 뭐 예를 들어서 4, 5년 뒤라고 해보죠. 자가면역 질환 허가가 5개밖에 안 났는데 앞으로 20개가 더 날 거래. 와, 이 회사 좋네. 더 사자 할 때가 또 옵니다. 그때는 또 고평가 되겠죠. 그때는 팔 생각을 또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장기 투자라는 게 사실 좋은 회사를 사는 건 당연한 거고요. 가격이 중요하니까요. 싼 가격에 사야 되는 거거든요. 싼 가격이 언제냐? 사람들이 잘 모를 때입니다.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건 뭐냐? 기술에 대해서, 뭐 종목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름은 들어봤지만 이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그리고 주가가 많이 안 움직여서 이 회사 뭐 좋은 회사라는 건 아는데 왜 주가 많이 안 움직이네. 나중에 반등 나올 때 사야겠다. 아니면 추세 전환이라 그러나요? 잘 모르겠는데 추세가 전환되면 좀 사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지나가요. 지나갔다가 나중에 한 7만원, 8만원 돼서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회사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 하면서 와, 내가 봤을 때 3만원인데 또 못 샀네. 7만원이네. 못 사겠다. 너무 비싸다. 왜냐면 내가 3만원대 받기 때문에 7만원이도 너무 비싸다. 다음에 사야겠다. 떨어지면 하고 있다가 또 15만원 가요. 그러면 이제 진짜 못 산다. 이게 비싸겠지? 그런 게 또 30만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다 알아서 30만원쯤 가면 사람들이 와, 이거 30만원 지금이라도 사야겠다고 사람들이 막 이제 한올 얘기할 때가 또 와요. 알테오젠처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꾸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이게 한국에서 장기 투자를 못 하겠다 하는 게 뭐 유명한 회사들은 장기 투자를 하려 그러면 싼 가격에 사야 되고요. 비싼 가격에 사신 분들이 나중에 사람들이 다 알 때 사서 떨어지면은 역시 한국은 안 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희 그 넋구리 그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우리 넋구리 가족 여러분들은 제발 절대 그러지 마시고 같이 저와 한올바이오파마를 다 같이 사서 갖고 있자 이게 아닙니다. 장기 투자 철학을 조금씩 실현을 하는데 방법이 뭘지 아니면 이 투자 철학을 어떻게 사람들과 같이 재밌게 즐길 수 있을지 이거를 서로 공유하고 으쌰으쌰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부터 찍기 시작한 영상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고 본인의 투자 철학과 맞는지 한번 보시고 만약에 아니시라면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나이가 조금 지긋하신 분들은 그래도 뭐 50대, 60대여도 70대, 80대까지 조금씩은 모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 그죠? 선배님들이나 뭐 어르신들도 나는 5년 뒤에 돈이 당장에 필요해서 10년간 투자할 여력이 없어. 이거는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3만 원일 때 한 주, 2주 이런 식으로. 제가 100만 원을 한 번에 사라고는 말씀 안 드려요. 그러니까 적당한 가격에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좋은 회사가 저렴한 가격에 지금처럼 한국장 망했다, 미국장으로 가자 할 때 많이 싸진 종목들을 좋은 회사들을 찾아서 조금씩 본인이 여유 있게 한 달에 한 주씩이라도 모아보자 하는 생각으로 조금씩 사는 연습을 좀 해보시고 나중에 그 돈이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한번 까보는 거죠.
그거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 전까지 그 기업에 대해서 열심히 분석하고 모니터링을 해야겠죠. 뉴스도 검색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조금 저한테도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대로 알 수 있는 대로 설명은 해드리겠지만 그런 식으로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됐고 앞으로도 가끔 투자 철학이 생각이 나거나 아니면 이쯤 되면 저희 유튜브 가족 여러분들이 좀 흔들리실 수 있겠다 할 때쯤 한 번씩 올려드리면서 투자 철학을 붙잡고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같이 해요 장기 투자 가장을 찍었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혹시 투자 철학 흔들릴 때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